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소식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값 인상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 소식입니다. 예, 아주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 피해자를 위한 구호 활동이라는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0일 일요일은요, 역시 확진자가 100명도 안 나왔습니다. 82명이 나왔습니다. 82명이 나와서 16,80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카트만두는 6명 나왔습니다. 총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 5명 나왔고 랄리푸르 디스트릭트에서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6명 기록했고요. 그래서 누적 인원은 345명입니다. 사망 인원은 변함없습니다. 어저께 3명 사망 나왔잖아요. 오늘은 사망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38명 사망됐고요. 완치자는 147명 더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 50%대를 넘어가지고 완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589명이 완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집중치료 인원도 빠졌습니다. 집중치료 인원도 65명이 빠졌네요. 65명이 빠져서 8,174명이 됐습니다. 네, 집중치료 인원도 꾸준히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집중치료 인원이 빠진다는 것은 그 병원에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니까 좀 이렇게 위중한 환자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사망률도 좀 줄어들고 그러겠죠. 네, 또한 더불어 검역소 인원도 빠졌습니다. 313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23,784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그 송환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네팔 국적기가 12일까지만 이제 작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쉰다고 합니다.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다시 취합을 해서 나간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그 계속 그 송환 작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됐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된 인원 내에서 그 송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지금 일단은 그 솔티 크라운 호텔에 있는 그 조종사들하고 직원들이 휴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휴식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후 뭐 다시 이제 그 정부에서 계획을 잡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송환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환 작업이 뭐 어느 정도 얼추 뭐 1차적으로는 끝났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한 사람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PCR 테스트 다시 3,0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3,916건. 그래서 28만 3,515건입니다. 제가 그 지역별로 제가 25개 그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일자 왜 이렇게 적은가 하고 봤더니 아예 검사란이 벼 있는 데가 한 10대 군데 가까이 돼요. 말하자면은 한 15군데는 다 지금 검사를 해갖고 이제 그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 거고, 한 10군데에 달하는 거는 검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건수가 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그 확진 건수가 적은데요. 이게 만약에 25개 기관이 다 풀 가동해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저기 테스트 한 어떤 뭐 양성 반응 나온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검사 자체를 안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좀 이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22일까지 그 부드러운 넉다운 잡혀 있는 거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고,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도 역시 변함없이 7월 22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는 운행 중이고요. 버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버스 사업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 버스는 안 된다고 지금 그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도 계속 시위가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그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 시간은 변함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그 국제선 그 재개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항공부 장관하고 관계기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8월 달부터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은 그 카트만두만 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카트만두 열고 그 한국 같은 경우 열려 있으니까 말하자면 쉬운데,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폐쇄된 데가 많거든요. 네팔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이제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뭐 3개월 정도 이게 말하자면 정상 비행이 없었던 때문에 중간에 그 항로 중간에 그 지나가는 나라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돈을 내거든요. 항로 그 비행기 이용, 그 항로 이용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바로 그냥 전화 한 통화 걸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신입니다. 몬순이 절정에 달하는 카트만두 수도는 쓰레기 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몬순 기간엔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 시티 같은 경우는 그 누아곳에 그 꺼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매립장이 이미 거의 뭐 꽉 찼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 꽉 찬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18군데에서 그 수집을 한다네요, 폐기물을.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꺼건이에다가 버리고 있는데, 이게 꽉 찼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것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쓰레기에서 그 뭐랄까 침출수라 그러죠. 침출수가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침출수 안에 해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네요. 네, 지금 항상 도시는 이게 그 쓰레기 문제, 지금 사실 어느 나라나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크니까, 이제 카트만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립지 문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랄까 소각장이 아직 없습니다. 소각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대출과 이자를 제 시간에 상환하지 못하니까 차용한 사람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지금 코비드-19 확산 때문에 3월 24일부터 럭다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제 경제활동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하자면 이제 대출 이자를 못 갚은 거죠. 원금 상환은 차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는 강제로 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대출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대출 계좌에 만약에 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대출 계좌에 연결된 계좌가 있으면 거기다 돈을 넣을 텐데, 지금 이 소식의 핵심은 대출된 계좌나 대출된 계좌하고 상관없는 다른 계좌 있죠. 여기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약정서에 대출을 약정할 때 이자를 못 낼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다른 계좌에서 빼가는 거는 사실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신문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요 은행하고 그 중앙은행, 요 라스트라 뱅크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출을 실행한 조건에 그 약정서가 있는데, 약정서대로 해야 되는데 약정서에 없는 어떤 초법적인 행위를 은행이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좀 이런 지적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과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기름값 인상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 이런 제목입니다. 자, 네팔 연합, 네팔 유나이티드라는 당이 있습니다. 네팔 연합 운동가들은 일요일 카트만두 바버마을에서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바버마을의 거리에서 여러 종의 깃발과 검은색 머리띠를 두른 후 우리는 손익을 알지 못하고 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자들은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올라서 이것에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제시장에서 연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네팔 석유회사는 가솔린, 등유 및 디젤유 가격을 리터당 1루피씩 올렸습니다. 올린 후 휘발유는 리터당 102루피, 디젤은 88루피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네, 1루피씩 올랐다고 하네요. 1루피씩. 그 휘발유가 102루피니까 그 말하자면 100분의 1 정도, 1% 조금 안 되게 오르는 거네요. 디젤은 1%가 넘게 올랐고요. 디젤은 가격이 88루피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은 얼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12일자 한국 석유공사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전국 주유소 평균을 보니까 휘발유가 1360.5, 그리고 경유가 1163.1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하고 차이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358원이나 차이 나고요, 경유는 175원 차이 나요. 싸죠? 네팔이 한국에 비해서 그 휘발유나 경유나 다 쌉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뭐 GDP나 뭐 이런 것에 차이가 많잖아요. 거의 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 드렸죠. GNI 그 달러가 여기 1090달러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20-30배 차이가 나거든요. 20-30배 그 국민소득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휘발유 가격은 뭐 175원에서 뭐 358원 차이 나는 거니까 한국보다 휘발유 가격이 싸기는 한데 그 나라 수준으로 봐서는 이 기름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팔 그 오일 코퍼레이션 국영회사가 있습니다. 국영회사가 있는데 100% 인도에서 수입해요. 그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도 그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전기도 많이 네팔이 인도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그 석유 얘기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휘발유 있죠, 그 다음에 경유 있죠, 디젤유 있죠, 심지어 프로판 가스 있죠, LPG 가스도 다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왜냐면은 그 네팔은 뭐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입을 하는데 그 항구가 없다 보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걸프 국가에서 사올래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걸프 국가에서 그 기름들을 사와서 이거 정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제 처리를 한 것을 네팔이 인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2015년에도 한번 그 제가 사태를 여기서 겪었는데, 인도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막는데 인도가 가장 그 네팔을 압박하기 쉬운 게 기름입니다. 기름을 막아버리잖아요. 기름을 막아버리면 여기가 네팔이 다 모든 게 스톱입니다. 버스가 일단 못 다니고요, 바이크도 못 다니고 다 사람들 걸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3개월 정도 기름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프로판 가스가 없었어요. 프로판 가스가 없다 보니까 요즘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다 프로판 가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가스가 없다 보니까 가스 값이 10배 이상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하고 이 프로판 가스 이거가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인도하고 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뭐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뭐 영토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도가 무기로 할 거는 요런 기름 같은 거를 무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2015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름을 딱 그때도 뭐 어떤 뭐가 안 맞아 갖고 네팔하고 인도하고 한번 붙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녀요. 그냥 뭐 걸어 다녀도 좋다, 불편해도 좋다, 인도한테 굴복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들은 좀 뭔가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휘발유나 뭐 경유 요 정도 지금 102루피 88루피 요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뉴스를 요거를 뽑아 갖고 잡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재난 피해자를 위한 구호 활동. 네, 이 정부의 조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홍수, 산사태 및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구호시설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KP 올리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협의회는 몬순에서 사망한 사람들, 집을 잃은 가족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제공될 구호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협의회 회의에서는 재난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프로빈스 기반의 구호 배포를 지역 디스트릭트 차원으로 가져가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팔 재난구조 및 구호법에 따르면 몬순 재난으로 사망한 가족들에게는 최대 10만 루피까지, 그리고 임시주택을 짓는 가족을 위해서는 5만 루피까지, 그리고 집을 잃고 피난해 있는 난민들에게는 1만 루피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 네팔 대지진 때와 그리고 신두팔 쪽의 산사태 때, 바라 퍼르샤 디스트릭트의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구호 패키지 때도 똑같았다고 하네요. 이 프로벤스 재난관리기금의 용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리 총리는 수색을 맡고 있는 구조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고요.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이들 수색 구조대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올리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대원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무부에는 적절한 구조 장비와 필요한 예방조치 및 수색활동 계획을 실행해서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올리 총리는 또한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교육을 도와야 하고 사망자와 그리고 실향민 가족에게 제공되는 구호를 철저히 하며 적절한 수준의 피난처를 주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연방회의의 긴급의회는 신두팔 쪽, 미야기, 카스키, 돌로카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가 나누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바하두르 데우바 야당 당수와 4개 안보국 총재, 그리고 국무부 장관, 그리고 관계부 장관, 국가인프라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 평회원이기도 한 데우바 야당 당수는 몬순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요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에도 헌신적인 구조 작업을 한 것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관련 부처가 15일 이내에 홍수와 산사태로 막힌 고속도로와 교량을 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프라 및 관계부는
차단구역에 지금 현재 고립지역의 도로를 소통하고 교량 붕괴 현장에 임시 교량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7개월 전부터 재난 감소 프로세스를 수행하였지만 재난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몬순이 시작되면서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로 15개 디스트릭트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정부는 언덕이 많은 지역의 경사면에 있는 주택을 관리하고 강과 하천의 고위험 정착지의 재배치 문제, 그리고 홍수 및 산사태에 따른 재난경보 시스템 설치에 미흡했던 것입니다. 한편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 반다리 대통령은 정부가 몬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조 및 구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재난 경감 프로젝트가 있다고 법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안 했다고 제가 한번 방송을 드린 게 있죠. 근데 지금 몬순의 피크 때예요. 지금 가장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지금 4일째잖아요. 4일째 해가 없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데 지금 뭐 산사태난 지역하고 홍수난 지역이 15개 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그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거의 15군데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한 사람들은 뭐 또 거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런 급경사 지역이 많아요. 지금 이런 카트만두나 이런 분지니까 여기 평평한 땅이지 산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뭐 계단식 논으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마을들도 그 중에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제 정주하면서 사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계단식 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단식 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잖아요. 산에 사실 이제 산사태 같은 거를 막는 게 나무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수십 년간 이렇게 뻗치고 그러면은 그 땅을 잡아주는 건데, 이 논이나 밭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잡아주는 역할을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거기 살면은 그만큼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쌀도 나오고 뭐 밀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그거랑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이랑. 근데 그렇게 뭐 계단식으로 경사진 사면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네팔은 땅이 워낙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뭐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지금 사망자가 38명인데 지금 몬순으로 한 사망자는 지금 100명 가까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위험은 몬순이 더 센 거예요. 몬순이 한 번 확 지나가고 나면 이제 물은 남는 게 없잖아요. 불 같은 경우는 불이 한 번 나면은 그 밑에 이제 재가 남고 잔해가 남는데, 물은 그냥 쑥 휩쓸려 가면은 밑으로 다 가버려요. 가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는 특히 마을 같은 경우는 한 번 휩쓸고 지나간 데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에 물자리가 생겨갖고 그게 이제 개울이 되어버리거든요. 거기에 다시 정주를 못 합니다. 옆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몬순 문제는 매년 야기되는 문제고 한데 매년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도 사실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네팔도 이 몬순에 대한 것을 잡으려면 아마 한참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월 12일 일요일 네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팔이 그리우실 때, 그리고 네팔 소식을 알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자TV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제일 먼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